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시티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식 팀장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시티 표준화 및 협력 방안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시티와 표준의 관계는 국내의 표준화 기구에 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고요. 또한 담당인 저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이유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기술, 다양한 서비스가 목표를 위해서 지향하는 스마트시티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계셨던 표준 관점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기술적, 앞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술적으로 다룰 수 없어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표준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간단히 스마트시티 도전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장에서 이 특성을 기반으로 표준화 기구에서 어떻게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마트 표준화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현실입니다. 앞에 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현대 도시는 과거보다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세계 국토의 2%만 차지하고 있지만 GDP 70%, 에너지 소비 60% 이상, 온실가스 배출 70%, 쓰레기 발생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 가속화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대 도시는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동성 증가는 전문성을 지닌 시민과 회사 및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들 사이의 극심한 경쟁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도시는 고심을 시작을 하였고, 즉 도시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해서 물리적 기반 추가 건설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 대비 효율적 극대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도시는 교통 혼잡을 도로 확장 또는 신규 도로 건설이 아닌 실시간 교통 정보 또는 교통 신호 제어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 부족을 한 주차 부족을 신규 주차 건설이 아닌 빈 주차 공간의 정보 실시간 제공과 카쉐어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방법 문제를 경찰 인력을 전 지역에 투입하기보다는 방법, 교통, CCTV 복합화, 스마트 웹 활용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도시의 도전은 현재 스마트 시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파악을 한다면 저희가 스마트 시티 표준화를 나아갈 방향을 아마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스마트 시티를 좀 더 간단하게 표준화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 표준화 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10여 개의 스마트 시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례로 해외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뭐냐? 시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디지털적, 인간적 시스템을 효과적인 통합이며, 특히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기존의 여러 기술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때 사용자의 참여,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포함이 됐냐가 중요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아마도 스마트 시티는 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기술을 잘 사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스마트 시티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반적 특성을 알아야 스마트 시티와 표준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특성은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그림으로 간단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이라는 공공자선이 있고 거기에 컨트롤이 시작되면서 스마트해지며 거기에 무선으로 연결이 되면 커넥티드가 됩니다. 거기에 주차, 교통, 다른 요소들이 연결이 되면서 커넥티드 시스템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들, 즉 전력, 빌딩, 수도 등과 같은 다양한 커넥터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 진정한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별 응용 서비스가 지능화된 수직 통합 단계가 커넥티드 시스템이고 여러 응용 서비스가 융복화된 수평화된 융화 단계가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입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수평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성입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제품인 서비스 차원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주요 이해 당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를 바라볼 때는 지방 정부, 투자자, 시민 등 주요 이해 당사자를 신규 추가가 돼야 되고 향후 다른 도시나 다른 서비스까지 연계된다면 이해 당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티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꼭 고려를 해야 하고 스마트 시티 성공 핵심 동원인 이해 당사자가 참여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특성은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생명주기입니다.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스마트 시티는 기존 우리가 표준 적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프로덕트나 컴퍼니와 달리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도시는 발전 및 쇠퇴 또 다른 혁신 등으로 재발전 및 쇠퇴 등 즉 생명주기를 가진 에코시스템처럼 진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티는 도시 자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표준이나 조사 기관에서 인용을 해보면 스마트 시티에서 표준은 어떤 역할을 해주기로 원하느냐는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이 스마트 시티 발전을 위한 좋은 가이드와 모범 사례를 제공을 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발 중인 인프라 서비스의 이해 당사자인 참여 확신을 증가시켜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표준은 반복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와 표준의 관계를 간단히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특성이 스마트 시티 표준 목표를 세 가지 특성에서 스마트 시티 도전 목표를 표준의 도전 목표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브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융합, 이를 위해서 아마도 표준은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키 인벨롭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 이를 위해서 표준은 이해 당사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춰서 협업 가능함 및 투명성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인 스마트 시티의 지속 노력 가능 요구에 대해서 표준은 도시 생애 주기, 효율적 관리 지원하기 위한 표준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준의 도준 세 가지 과제를 그간 표준화 기구에서 스마트 표준화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스마트 시티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표준화 전략, 프로세스, 기술적 스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가이드 및 리더십 관련, 프로세스는 조달 및 관리 관련, 기술적 스펙은 건설과 배치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 참조 모델, 평가 지표, 아키텍처 등 스마트 시티에 공통 적용되는 공통 표준과 교통, 헬스, 에너지 등 개별적 서비스를 적용된 요소 표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표준의 도전과 연결해보면 이해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위해 협업 가능 및 투명성을 제공하고 도시 생애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표준은 공통표준이라는 형태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들 알고 계시는 시스템 간 상용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 요소 기술이
요소기술 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표준은 표준화 초기 단계로 산업 간 융합 가속화로 ISO, IC, ITU 공적 표준화 기구 위주에서 추진되고 있고, 아직은 기구 간 업무 분장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소기술 표준화는 기존 표준 기구에서 활발하게 표준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참여하는 공적 기구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사실상 표준 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표준화 기구별로 잠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는 운송수단, 빌딩, 에너지 관리, 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인 IEC에서도 스마트시티 관련 응용 서비스의 전기전자 분야의 상호 호환성을 위해 약 1,800여 건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상 표준화 기구도 살펴보면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IEEE, 즉 전기전자 학회에서도 스마트시티 활용 가능한 5G, 사이버 보안, IoT 등을 위해서 적극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많은 다양한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요소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표준화라고 만날 얘기하는, 만약에 표준화가 스마트시티에 적용이 되면 표준 기반 스마트시티가 건설이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잠시 본다면 표준 기반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 건설로 아마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만들어져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직접 투자를 통한 스마트시티 확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표준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격과 차별화 경쟁을 유도하여 자연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가 현 국제표준에 부합화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술 호환성이 확보되어 향후 해외 수출 모델로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2장에서는 스마트시티 표준화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표준화 협력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추구가 돼야 됩니다. 현재 산업 간 융복한 패러다임 변화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존 단일 제품 서비스 중심 표준화 활동에서는 벗어나 시스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표준화 접근 방식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IEC에서는 높은 상용성이 응용화되고 통합적 표준화가 필요한 CT 분야에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11년부터 시스템적 표준화 접근 방식을 통해서 표준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도 복합 시스템을 위해 표준 개발이 가능하도록 4월 달에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결국 스마트시티의 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표준화 방식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는 아마도 스마트시티의 탑다운 접근, 기업 주도인 시장 맞춤형 활동 지원, 시장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표준 활동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향후 기술 개발 비용 증가, 융복합에 따른 복잡도 속도 가속화, 고객 시장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 협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변화도 추구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민간 이해 당사자가 표준 생태계를 통한 협업할 수 있도록 포럼, 체계, 제도 등 협력 플랫폼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표준 생태계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키플레이어인 기업도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해 틈새 마켓 시장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주민은 이 플랫폼을 통해 거주 지역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도록 모두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저희 국가기술표준원도 표준 부처별 위임 위탁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COSD 등 민간 표준화 협력기관, 민간 포럼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결국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표준 협력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표준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게 플랫폼 구축과 참여를 통해 표준화가 추진이 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제가 발표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더 표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해 블록 같은 정형화된 표준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조합을 통해서 다른 도시보다 차별화된 우리만의 스마트 도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 스마트 도시인 세종이 표준을 단지 호환성을 위한 활용 적용에서 벗어나 도시 특성에 맞는 표준의 역할을 발굴 지원하셔서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